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손에 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찢어버렸다. 그 편지는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녀의 커밍아웃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 계모 수희가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손목시계를 경매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그 시계를 아버지의 유일한 추억으로 간직해왔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수희를 마주쳤고 왜요? 왜 아버지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수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너의 선택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이 시계는 이제 필요 없어. 지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녀는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지난달 민지와의 관계를 공개한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민지는 26살, 같은 회사 디자이너로 지은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지지자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가족의 압력은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지은의 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이혼으로 떠났고 아버지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수희가 아버지와 재혼에 들어왔고 지은은 그녀를 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수희는 항상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는 여성으로 지은의 성적 지향을 병이라고 치부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로 도망쳤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다. 왜 수희는 시계를 팔아야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복수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커밍아웃 소식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동성애자라고?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려고?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는 지은의 특별한 친구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가 사라지면 아버지의 기억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다. 지은은 결심했다. 시계를 되찾아야 한다. 그녀는 경매 사이트를 검색하며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그 시계 팔지 마세요. 그건 제 유일한 아버지 추억이에요. 수희의 대답은 냉정했다. 너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어. 이제 내가 책임져.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매장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시계가 이미 팔렸다는 것, 구매자는 익명이었고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때 민지를 처음 만난 순간 그들의 첫 키스, 그리고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야 했던 사랑.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커져갔다. 수희의 행동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지은은 수희의 방을 몰래 뒤졌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에는 수희에 대한 사랑과 지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이야 라는 글귀가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지는 아마도 아버지는 내 선택을 지지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희는 왜 시계를 팔았을까? 지은은 구매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매 회사에 연락해 구매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회가 나를 받아들일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고 수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라는 말들이 날아왔다. 지은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민지의 가족도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런 관계는 끊어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FIL 일의 끝에서 지은은 마침내 구매자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서울의 한 골동품 가게 주인이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골동품 가게에 도착한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가게 주인은 나이 든 남자로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시계는 특별해 보이더군요. 안쪽에 쪽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쪽지. 그녀는 시계를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다. 수희야, 지은이가 내 딸이 되길 바래. 하지만 그녀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만약 그녀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이해해줘.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메모는 수희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왜 시계 안에? 그녀는 즉시 수희에게 달려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썼어요? 수희는 창백한 얼굴로 메모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메모의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와 수희의 결혼을 떠올렸다. 수희는 아버지의 간호사로 시작해 사랑에 빠졌고 재혼했다. 하지만 지은은 항상 수희를 외부인으로 여겼다. 이제 이 메모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메모를 분석했다. 아버지는 내 섹슈얼리티를 알고 계셨을 거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지은이가 행복해지길.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 지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세월을 후회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라는 압력.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일부는 등을 돌렸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가족은 민지를 정신과에 보내려 했다. 치료받아야 해 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수희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수희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수희도 젊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 라고 털어놓았다. 수희가 과거에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계모가 왜 숨겼어요? 그녀는 수희를 대면했다. 수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나도 내 나이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그 아픔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수희의 반대는 보호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혐오. 이 레벌레이션은 지은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만약 내가 포기하면 가족이 행복할까?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사회적 압력을 느꼈다.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이유로. 그녀는 LGBT 권리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수희와의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다. 왜 시계를 팔았어요? 지은이 물었다. 수희는 내가 독립하길 바랐어. 그 돈으로 내 삶을 시작하라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메모는 왜? 수희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였어. 내가 커밍아웃 할 줄 알았나 봐. 지은은 아버지의 예지력을 느꼈다. 그는 가족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희를 용서할까? 아니면 멀어질까? 민지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희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수희와의 옛사랑을 털어놓았다. 수희는 나를 버렸어. 가족 때문에 지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수희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의 반대는 자기 경험에서 온 것이었다. 지은은 수희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아파요. 처음으로 선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사회의 정죄는 계속됐다. 지은의 친척들이 모여 가족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내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이 대치로 가족은 분열됐다. 지은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친구 일부를 잃고 직장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FILE의 절정에서 지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수희와 함께 상담을 받기로. 상담실에서 지은과 수희는 마주 앉았다. 상담사는 각자의 고통을 공유하세요 라고 말했다. 수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했어. 그 후로 후회만 남았지? 내가 같은 길을 가는 게 두려웠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엄마의 선택이 내게 강요됐어요. 이 대화는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투쟁을 털어놓았다.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매일 싸워야 해요. 수희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시계 메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내 아버지는 내 편이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공식 경고가 왔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가족이 민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런 여자와 헤어져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지만 외부의 적대는 커졌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라는 댓글들. 지은은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내가 잘못된 걸까? 라고 자문했다. 민지는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대답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싸울까? 수희는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과거 연인을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었어. 그 연인은 이제 늦었지만 내 딸을 지켜줘라고 말했다. 수희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나처럼 되지 말.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갈등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LGBT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구호가 그녀를 일으켰다. 하지만 시위 후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뉴스에 나왔고 가족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희는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왔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친척들은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이 대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내 삶은 내 거예요.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민지도 압력을 받았지만 함께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은의 내적 성장은 이어졌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수희의 비밀이 더 드러났다. 메모는 아버지가 수희의 과거를 알고 썼다는 증거였다. 수희야, 내 과거를 용서해. 지은이도 이해할 거야. 지은은 이로 인해 수희를 더 이해했다. 엄마도 아팠네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는 멈추지 않았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그녀의 비밀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내가 이상해라고.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 함께 극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큰 선택을 했다. 수희와 함께 가족 모임을 열기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일부는 반대했지만 수희가 지지했다. 지은이는 내 딸이야. 그녀의 행복이 중요해. 이 순간은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남았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희생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함께라면 가능해 라고 말했다. FILE 3회 끝에서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민지의 가족이 찾아온 것. 민지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관계 끊어. 민지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 이게 내 삶이에요.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이 대치는 긴장감을 더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같은 말을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희가 개입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이해해주세요. 민지의 어머니는 놀랐다. 당신도. 수희의 고백은 분위기를 바꿨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포기한 게 후회돼요. 자녀를 지지하세요.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결국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은 이 사건으로 희망을 봤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을 물었다. 그녀는 솔직히 답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문제인가요? 일부 회사는 거절했다. 사회의 차별은 여전했다. 지은은 이로 인해 도덕적 갈등을 느꼈다. 숨겨야 할까? 하지만 민지는 아니, 자랑스럽게 살아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수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수희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라고 대답했다. 메모의 진실은 아버지가 수희의 비밀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다. 그들은 해외를 고려했다. 이 선택은 가족의 반대를 불렀다. 수희는 지지했지만 다른 친척들은 가족을 버리는 거야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일부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있었다. 온라인 허래스먼트. 지은은 이를 이겨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수희는 지은의 변화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과거 연인과 재회했다. 늦었지만 용서해줄래? 그 연인은 내가 행복하다면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지은에게 영감을 줬다. 그녀는 수희를 정말로 완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민지야, 돌아와.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빠, 나를 이해해주세요. 지은은 개입했다. 민지를 사랑해요.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이 대치는 감정적 절정이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 하지만 민지는 아니,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사회의 변화는 천천히 왔다. 지은은 뉴스에서 동성애 권리 운동을 봤다. 그녀는 참여하며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개인적 손실은 컸다. 옛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분열, 지은은 밤마다 지게 옳은 길일까? 라고 고민했다. 수희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 아버지도 내 편이었어. 메모는 그 증거였다. 지은은 시계를 되찾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이제 가족의 상징이 됐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함께 해외로 떠나기로. 하지만 수희가 만류했다. 여기서 싸워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은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도망치는 게 맞을까? 민지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FIL 이사의 끝에서 지은은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공항에서 지은은 수희의 전화를 받았다. 가지마, 가족이 필요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어디든. 하지만 지은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돌아가자. 싸우자.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은은 수희와 함께 가족을 재건했다. 친척들과 대화하며 이해해주세요 라고 설득했다. 일부는 받아들였고 일부는 떠났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LGBT 권리를 지지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책으로 출간됐다. 그녀는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자유예요. 민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수희는 과거를 극복하고 지은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남았다. 지은은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을까? 라고 자문했다. 메모의 비밀은 모든 걸 바꿨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족을 묶었다. 지은은 행복을 찾았지만 대가는 컸다. 손실된 관계, 사회적 낙인. 그녀는 이를 통해 성장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독자들은 이 질문을 던져보자.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S.